서로 우산을 쓰고 팔짱을 낀 그의 팔에 닿는 저의 풍만한 가슴이 자꾸만 의식되었죠. 그가 말했어요. 푹신하고 스폰지 같은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와서 이 팔짱을 풀 수 있을까요, 누님? 그가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몸을 더 밀착했어요. 우리는 이미 늦은 나이에 만나 걷잡을 수 없는 열기에 빠져버린 사이였습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50세 은영이라고 합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는 외로움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낮에는 가끔 하는 프리랜서 일로 시간을 보냈지만 밤이면 텅 빈 집의 고요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제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엄두조차 나지 않는 일이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꾸준히 관리한 덕분에 저는 동년배 여성들 사이에서는 꽤 눈에 띄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날은 아주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는 순식간에 쏟아져 내렸고 저는 근처 상가 건물의 처마 밑으로 급하게 몸을 피했어요. 좁고 낡은 천막 아래였죠. 제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굵은 빗줄기를 뚫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민수였어요. 10살 연상인 그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점잖고 단정한 차림새였죠. 그는 저처럼 비를 피해 들어왔는데 그의 어깨와 머리카락은 이미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휴, 비가 참 야속하게 내리네요. 그가 나지막이 말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천막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민수의 셔츠는 그의 어깨와 가슴팍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몸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는 비를 맞았음에도 중후하고 강인한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비를 피하느라 서둘러 몸을 움직였던 터라 입고 있던 얇은 블라우스가 어깨와 등 쪽에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그가 제 젖은 옷, 너머로 비치는 몸의 실루엣을 잠시나마 바라보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중년의 상처를 비에 젖은 눈빛만으로 읽어내는 것 같았죠. 근처에 계셨나 봐요. 저도 급하게 들어왔는데 젖은 옷 때문에 감기 걸리시겠어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나이 되면 감기보다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서요.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민수라고 합니다. 여기 근처에서 작은 공방을 하고 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 대화라도 나눠주시겠어요? 이 비가 왠지 우리에게 준 작은 선물 같아요. 그의 말이 낯설면서도 저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빗소리를 배경 삼아 천막 아래에서 한참 동안 서로의 근황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점잖았지만 눈빛은 깊었고 가끔 던지는 농담은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여유를 담고 있었죠. 대화가 깊어지자 저는 저도 모르게 좀 더 노골적인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60세시면 은퇴하고 취미 생활하시는 거면 집에서 사모님께 잔소리 많이 들으시겠어요. 제가 슬쩍 떠보았죠. 민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금 홀로 된 지 꽤 됐습니다. 잔소리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멈춘 건 아니죠. 겉은 낡아 보여도 속은 아직 쓸만합니다. 특히
저처럼 나이 든 남자들은 오랫동안 아껴뒀던 정력이 한번 터지면 젊은 남자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그의 갑작스럽고 점잖은 말투 속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60세의 남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그 말이 저의 텅 빈 마음과 몸에 강렬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잦아들자 민수는 정중하게 제게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제 번호를 건넸어요.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았을 때 저는 10살의 나이 차이와 그의 젖은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단단함 사이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수와 헤어진 후에도 그 젖은 만남의 잔상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젖은 옷을 벗으면서도 천막 아래에서 그의 젖은 셔츠 너머로 느껴졌던 단단한 몸의 감촉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주던 순간 저의 젖은 팔이 그의 마른 팔에 조심스럽게 스쳤을 때 느껴졌던 따뜻함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그의 갑작스러운 말과 달리 민수와의 첫 연락은 아주 점잖았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한 안부 문자를 보냈고 저는 그에 답하며 몇 번의 문자가 오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곧바로 깊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마도 중년의 고독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혼 후 겪는 상실감과 민수가 정년퇴직 후 혼자 지내는 공허함은 전화선을 통해 서로에게 걷잡을 수 없는 위로가 되어 주었죠. 그와의 통화는 밤에 주로 이루어졌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보다 훨씬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제가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매력, 젊음, 그리고 존재감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어요. 은영 씨 목소리는 들을수록 편안해져요. 그런데 가끔은 너무 쓸쓸하게 들릴 때가 있더군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죠? 그의 말은 저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건드렸습니다. 어휴, 뭘 그리세요? 저는 그냥 드라마 보다가 늦게 자는 거예요. 민수 씨야말로 밤마다 잠도 안 자고 공방에서 망치질만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애써 밝은 척 대답했죠. 민수는 껄껄 웃었습니다. 망치질이라뇨. 저는 밤이 되면 오히려 꼼지락거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섬세하게 천천히 공들여야 하는 일들이 있죠. 은영 씨는 젖은 옷 때문에 감기 걸릴까봐 걱정했는데 그날 젖었던 옷이 밤에 오히려 더 생각나더군요. 그의 말이 또다시 은근히 야한 농담으로 흘러가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10살이나 많은 이 점잖은 남자의 노련한 유혹에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끌림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어머, 민수 씨는 참 이 나이에 이런 대화에 제가 동요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요해야죠. 안 그러면 제가 이 나이에 왜 은영 씨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저는 은영 씨가 젖은 몸으로 제 옆에 서 있을 때 그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비치는 실루엣이 너무 생생해서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60세나 되었는데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스스로도 참 우습더군요. 그의 솔직한 고백은 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을 폭발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닫고 살았던 제가 10살 연상의 남자와 전화 통화만으로 이렇게 깊고 노골적인 감정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솔직하시면 곤란한데요. 저도 그날 민수 씨 젖은 셔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0세인데도 셔츠 아래로 드러난 어깨랑 가슴 근육이 마치 젊은 사람들처럼 탄탄하더군요.
저는 사실 그런 덩치 큰 근육질은 부담스러운데 민수 씨는 적당해서 좋았어요. 제가 더 그를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영 씨의 젖은 블라우스를 더듬는 상상을 했죠. 비에 젖은 그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면 은영 씨의 피부가 얼마나 촉촉하고 부드러울까 하고요. 저는 섬세한 걸 좋아하거든요. 은영 씨에게 제가 가진 모든 여유와 에너지를 바치고 싶은데 은영 씨는 어떠세요? 저와 만나서 제가 가진 에너지를 실제로 한번 느껴보시겠어요? 그의 말은 결국 다음 단계로의 초대를 의미했습니다. 전화 통화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만남의 제안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저를 향해 격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의 제안에 제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번 만남은 더 이상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민수와 저는 마침내 전화선 너머의 대화가 아닌 현실에서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나이 차이를 의식해 일부러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골랐어요. 60세인 민수는 50세인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점잖고 깔끔한 차림새 덕분에 그의 나이는 오히려 중후한 매력으로 다가왔죠. 그는 여전히 부드럽게 저를 대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화 통화에서 느꼈던 노련한 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만남을 위해 꽤 신경 썼어요. 나이를 잊은 듯 몸매 라인이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었는데 저는 그가 저의 여성적인 매력에 완전히 빠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더욱 깊이 이야기했고 그의 은퇴 후 겪은 외로움과 제가 이혼 후 느낀 공허함이 서로에게 거울처럼 비쳤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만남이 주는 어색함보다 이미 쌓여온 감정적인 교감 때문에 빠르게 거리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자신의 공방 근처를 드라이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공방이 있는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이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고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은 저의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저의 중년의 고독을 녹여주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방으로 들어서는 좁은 길목에서 민수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풀었어요. 민수 씨, 괜찮으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갑자기 심장이 좀 숨이 막히는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잠깐 멈추면 민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60세라는 나이를 현실적으로 실감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병원에 가요. 제가 운전할게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찾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의 몸을 부축하기 위해 그의 옆구리에 제 팔을 넣었고 저는 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몸은 아까 식사할 때 봤던 점잖은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죠. 저는 그를 공방 앞에 작은 휴게실 소파에 눕혔고 그의 땀에 젖은 셔츠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쳤습니다. 그의 탄탄했던 가슴 근육은 숨쉬기 힘든 고통 때문에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사실은 저를 당황시켰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싶다는 강한 보호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그의 땀 냄새와 공방의 나무 냄새가 섞인 냄새를 맡으며 그가 무력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고 1시간쯤 지나자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은영 씨.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괜히 이런 모습 보여서 실망했을까봐 걱정되네요. 민수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망이라뇨? 오히려 제가 민수 씨를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나이에는 아픈 것도 숨기지 말고 솔직해야죠. 그가 몸을 일으키자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간절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듯한 위기 상황이 우리 사이의 벽을 완전히 허문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제 손을 잡더니 저를 소파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입술이 저에게 닿았고 그의 키스는 이전의 점잖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생명을 갈구하는 듯 집요하고 뜨거웠죠. 저는 그의 몸을 감싸 안았고 그의 가슴에 기대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 원피스의 지퍼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누운 자세에서 저는 그의 손길이 닿는 대로 몸을 맡겼죠. 그가 제 옷을 벗겨내고 제 몸을 조심스럽게 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방금까지 아파서 쓰러졌던 남자인데 그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욕망을 느끼는 저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은 60세의 노련함과 청년의 힘이 묘하게 섞여 있어 저항할 수 없었죠. 민수 씨, 괜찮겠어요? 방금 힘들었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무리는요. 은영 씨를 안는 건 저에게 심장에 약을 먹이는 것과 같아요. 오히려 아까의 그 통증과 불안함이 제가 은영 씨를 지금 당장 얼마나 원하는지 깨닫게 해줬죠. 저는 은영 씨 몸이 저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나이든 남자에게 이렇게 야한 생각을 하게 만든 은영 씨가 책임져야죠. 그의 말이 끝나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픈 모습은 저를 연민하게 했지만 그의 육체적인 욕망은 저를 굴복시켰어요. 그의 손은 제 몸의 가장 은밀한 부분으로 향했고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위기 상황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파괴했고 이제 우리는 육체적인 완벽함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소파 위에서의 격렬한 키스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 같았습니다. 민수의 작은 건강 이상이 오히려 저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의 연약함과 강렬한 욕망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죠.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워 침대처럼 쓸 수 있는 공방 안쪽의 작은 간이 침대로 이끌었어요. 은은한 나무 향이 감도는 그 작은 공간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밀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나이에서 오는 노련함과 함께 저를 다치게 할까봐 염려하는 조심스럽게가 섞여 있었죠. 저는 먼저 그의 셔츠를 벗겨냈습니다. 젖은 옷 너머로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그의 몸은 탄탄했어요. 나이살 하나 없이 군살 없이 마른 몸이었지만 잘 단련된 어깨와 가슴 근육은 은퇴 후에도 그가 얼마나 자기 관리에 철저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른 몸이 풍기는 중년 특유의 짙은 남자 냄새를 맡으며 흥분했습니다. 민수는 저의 얇은 원피스와 속옷을 천천히 벗겨냈어요. 저의 몸은 20대처럼 날렵하지는 않았지만 탄탄한 곡선과 성숙함이 주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몸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에 모든 부끄러움을 잊었습니다. 제 부드러운 살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일었어요. 은영 씨,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완벽한 몸을 가진 여자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칭찬과 동시에 저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갈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수 씨 몸도 마찬가지예요. 60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뜨겁고 단단해요. 저를 이렇게 만드는 건 민수 씨가 처음이에요. 그가 제 몸을 탐하는 동안 저는 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가 가진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의 나이 차이와 각자의 복잡한 과거를 가진 두 사람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맞춰진 것처럼 육체적으로 너무 딱 맞는 사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민수와 저는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사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한 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일상화되었습니다. 나이 차이와 각자의 고독했던 과거는 그의 집요하고 규칙적인 리듬 앞에 무의미해졌죠. 그는 저를 볼 때마다 나이를 잊은 채 불타는 시선으로 저를 원했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제가 가장 젊고 생기 넘치는 존재임을 확인했어요. 그의 공방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었고 우리는 중년의 격정을 마음껏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민수에게서 미묘한 불안감과 그림자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가끔 저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는 듯 했고 전화가 오면 늘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곤 했죠. 그의 과거에 대한 질문을 피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은퇴와 이혼이 아닌 무언가 더 크고 고통스러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공방 근처의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내렸어요. 우리는 서둘러 가져온 우산을 펴고 어깨를 밀착하며 걸었습니다. 서로 우산을 쓰고 팔짱을 낀 그의 팔에 닿는 저의 풍만한 가슴이 자꾸만 의식되었죠. 그는 푹신하고 스폰지 같은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이 순간의 달콤함에 젖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한 요양병원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저에게서 몸을 떼려 했지만 제가 우산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죠. 그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도착할 때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점잖음과는 달리 몹시 불안하고 절박했어요. 그가 통화를 끝냈을 때 저는 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 씨, 누구예요? 왜 그렇게 불안해해요? 제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봉투 안에는 요양병원 장기 환자 보호자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수의 전처 사진과 함께 그녀가 10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민수가 호라비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는 사실상 이혼할 수 없는 법적으로 유부남인 상태였죠. 정년퇴직 후에 그의 삶은 아내의 병원비를 대기 위한 소일거리와 매일 밤 병간호를 위한 방문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가 은퇴 후에도 저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못했던 이유, 그의 눈빛 속 깊은 슬픔의 근원, 그리고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상흔이 한꺼번에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영 씨, 미안해요. 제가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0년 동안 의식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몸은 빗물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그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아무리 딱 맞는 사이라고 한들 그는 이미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던 거죠. 제 인생에 겨우 찾아온 완벽한 안식처가 알고 보니 불가능한 사랑이었다는 괴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희망을 걸었는지 알잖아요. 제가 고통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말하면 은영 씨가 저를 떠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저는 은영 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몸은 저에게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고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기둥이에요. 그의 절박한 고백은 저의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를 떠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의 고통은 저의 외로움만큼이나 진실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둘 다 이 지독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과 내가 침대 위에서만큼은 얼마나 완벽했는지 부정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나에게 주는 쾌락은 내가 이 모든 고통과 위기를 견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통과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현실을 극복하고 저와의 은밀한 사랑을 지켜낼 것인지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의 과거는 우리에게 거대한 위기였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결합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숨겼던 과거의 상처는 너무나 깊고 끔찍했지만 저는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게 민수가 가져다 준 육체적, 정신적 만족감은 그의 현실적인 굴레보다 훨씬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삶을 저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싶다고 절박하게 고백했고 저는 그의 치료제이자 유일한 안식처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윤리를 뒤로하고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은영 씨,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이 복잡한 현실뿐이지만 저의 몸과 마음은 오직 은영 씨만을 원해요.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당신의 외로움을 영원히 채워주는 것뿐입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의 과거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과 제가 육체적으로 너무 딱 맞는 사이라는 이 진실은 그 어떤 거짓말도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을 잃는 것보다는 이 불완전한 사랑이라도 붙잡는 것이 저에게 더 큰 행복이에요. 우리는 그날 밤 그의 공방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몸을 확인했어요. 이제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쾌락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인 리듬으로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현실의 모든 고뇌와 외로움을 잠시나마 지워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나를 이렇게 격렬하게 안을 때 나는 당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조차 완전히 잊어요. 당신의 몸이 주는 이 뜨거운 쾌락만이 진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 느낌을 알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나에게 딱 맞아요. 제가 숨을 헐떡이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은영 씨를 안을 때 비로소 제가 짐을 내려놓고 가장 뜨거운 남자가 되었다고 느껴요. 은영 씨는 저의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계속 저를 안아주세요. 그의 말은 저를 향한 맹세였죠. 민수는 앞으로도 그의 전처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그의 아내가 될 수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은영은 민수에게서 중년의 삶을 지탱할 에너지와 뜨거운 사랑을 얻었고, 민수는 저를 통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삶을 이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늦은 소나기 속에서 우연히 만났던 두 외로운 영혼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비밀과 완벽한 결합을 바탕으로 영원히 함께 하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찾아온 가장 완벽한 사랑의 결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